사실 컨텐츠도 만들기가 싫었어요. 더 이상 재미없고 싫고 뭘 해야 되지? 뭘 위해 살아야 되지? 뭘 추구해야 되지? 그 부분을 채우는 거는 결국 안녕하세요 여러분, 드로앤드루입니다. 오늘 제가 얘기해 볼 주제는 살면서 한 번쯤 그런 현타가 오는 것 같아요. 내가 뭘 위해 살아야 되지? 나는 뭘 추구하면서 살아야 되지? 나는 왜 열심히 일할까? 꼭 일뿐만이 아니라 나는 왜 살까? 내 존재 이유는 뭘까? 가끔 그런 생각 하지 않나요? 그런 게 이제 흔들리는 시기에 저에게 도움이 됐던 것들을 좀 정리해봤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저는 어릴 때는 막 사실 그런 생각을 크게 안 한 것 같아요. 내가 왜 열심히 살아야 되지? 아니 당연히 열심히 살아야지. 보통 이제 10대 시절에는 저는 부모님한테 좋은 아들이 돼야지, 좋은 학생이 돼야지, 내가 좋은 삶을 살아야지 하니까 뭐 공부도 열심히 하게 되고 뭐 대학 입시도 열심히 하게 되고 그랬고, 20대가 됐을 때는 저는 디자인을 전공했으니까 제가 좋아하는 걸로 이제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걸로 먹고만 살 수 있으면 참 좋겠다 해서 열심히 학교 다니고 공부하고 취업 준비하고 그러면서 취업이 돼서 디자이너로 일을 했고, 근데 분명 여러분도 그럴 때 있을 거예요. 내가 원하는 학교에 들어가고 혹은 원하는 곳에 취업을 하고, 아니지 때로는 뭐 내가 원하는 곳에 못 들어가, 그런 경우에도 그런 현타가 오는 것 같아요. 난 이제 앞으로 뭘 위해 살아야 되지? 뭘 목적으로 열심히 달려나가야 되나? 그런 길을 잃을 때 있잖아요. 저는 제일 처음 왔던 게 한 20대 중반을 넘어설 때, 중후반 정도쯤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처음에 내가 좋아하는 거를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꿈에 그리던 직업을 갖게 됐고,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겠죠. 여러 가지 뭐 상황들이 있고, 그리고 또 어느 순간 뭐 매너리즘에 빠지기도 하고, 아니면 내가 하는 일에서 좀 권태를 느낄 때도 있고, 그러면서 내가 이거를 왜 하고 있지? 이런 고민을 했었거든요. 그때 저한테 첫 번째로 힌트를 줬던 게 이키가이라는 개념이었어요. 제가 예전에 영상에서도 한번 소개해드린 건데, 내가 아침에 눈을 뜨는 이유, 나의 존재 이유라는 뜻의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이키가이를 가장 쉽게 설명하는 게 그 벤 다이어그램이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것, 잘하는 것, 돈이 되는 것, 세상에 필요한 것, 이 네 가지 모두가 충족되는 것이 이키가이고, 나의 이키가이를 찾아야 내가 보람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나의 존재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이런 개념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때 이 이키가이라는 개념을 처음 알게 되고, 디자인을 전공을 해서 이걸로 이제 회사에 필요한 사람이 되었지만, 정작 제가 회사에서 일할 때는 내가 좋아하는 거, 그리고 이게 잘하는 게 됐고, 이게 나에게 돈을 벌어다 주긴 하지만 뭔가 제 스스로 뭔가 쓸모없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저는 언제든 대체될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이걸 하는 게 뭔가 보람되지 않는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딱 제 이 이키가이 표가 저한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필요한 일을 찾아야겠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찾을까 하다가 사이드 프로젝트로 저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내가 갖고 있는 탤런트를 이용해서 어떻게 세상에 필요한 거를 찾을 수 있을까, 그러면서 제가 살면서 배운 것들을 영상으로 만들어서 유튜브에 공유하고, 실제로 이 일이 이제 저의 본업이 됐고 벌써 7년 차가 됐고, 저는 이 드로앤드라는 채널을 통해서 제가 굉장히 많은 자아 실현을 했어요. 너무 풍족한 거예요.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일, 거기에 내가 만든 컨텐츠가 세상에 쓰여지고 필요해지고, 그런 필요한 사람들을 구독자분들로 만나고, 그리고 이걸로 수익 활동을 하고 하니까 너무 풍족했거든요. 너무 삶이 충만하고 뿌듯하고 내 개인적으로도 너무 만족스럽고 그랬는데, 이 일이 또 이렇게 시간이 또 흐르고 나니까 그 다음은 뭐지? 또 그 권태로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저는 이 이키가이라는 개념을 처음 발견했을 때 이제 끝이다, 이제 드디어 내가 평생 할 일을 찾았다, 이런 생각으로 되게 신이 났었는데, 그래서 제 책에도 이 개념에 대해서 실었었고, 이걸로 강연도 많이 다니고 사람들한테 이야기도 많이 했었는데, 근데 이게 어느 정도 또 지나니까 그런 충만함이 또 한계에 다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또 찾았죠. 이건 왜 그런 걸까? 나는 왜 또 이런 뭔가 이 부족함, 뭔가 이 채워지지 않는 이 결핍은 뭘까? 도대체 이건 뭘까? 이렇게 막 찾다가 제가 찾은 게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설이었어요. 인간의 욕구를 5단계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제일 밑단계가 생리적 욕구. 우리가 살면서 기본적인 거 있죠. 우리가 먹어야 되고 잠을 자야 되고 먹었으면 이제 배설을 해야 되고 이런 완전 기본적인 생리적 욕구 있죠. 그게 채워지면 두 번째 단계를 찾게 돼요. 그 두 번째 단계가 뭐냐면 안전 욕구예요. 안전의 욕구는 말 그대로 내가 안전해지고 싶은 욕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을 구하는 거죠. 집에서는 안전하게 있을 수 있으니까 뭐 신체적 위험이나 강도나 도둑으로부터 나를 보호할 수 있고, 그리고 날씨로부터 몸 체온을 유지할 수 있고, 이 안전 욕구. 그리고 이게 채워지면은 그 다음 단계가 사회적 욕구. 사람과의 관계. 우리가 뭐 가족, 친구, 연인 이런, 그리고 그런 집단에 속하면서 느끼는 그 욕구고, 그 다음 단계가 존중의 욕구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막 돈을 벌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유명해지고, 높은 학위를 따고, 어떤 존경받는 뭐 직업을 얻게 되고 이러면 사람들로부터 존중을 받잖아요. 존경을 받고 그러고 싶은 욕구예요. 그리고 이것까지 또 채워지면 그 다음 단계가 마지막 5단계 자아실현의 욕구인데, 존경의 욕구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는 그 존경이었다면은 자아실현은 나 스스로 내가 되고 싶은 그런 이상적인 존재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자기 개발을 하는 거, 열심히 살아가는 거, 열심히 공부하고 배우고 일하고 돈을 벌고 성공하려고 노력하고, 이 모든 것들이 우리는 밑에서부터 이 욕구들을 쭉쭉쭉쭉 채워나가기 위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그렇게 살아온 것 같고, 이 유튜브 채널을 하고 드로앤드를 하고, 저의 드로앤드르라는 이름도 내가 꿈꾸는 앤드르를 그려나간다 해서 저에게 있어서 자기개발은 내가 원하는 모습의 나를 하루하루 그려나가는 거거든요. 거기에 점점 가까워지는 거고, 근데 어느 순간 제가 진짜 예전부터 꿈꾸던 그 모습에 제가 된 거예요. 나의 이야기로 책도 쓰고 강연도 하고 사람들도 만나고, 그리고 이걸로 돈을 벌고 나의 공간이 생기고 내가 필요한 것들로 채워나가고,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뭐 서비스나 상품을 만들어서 그게 또 막 사랑을 받고, 정말 나의 자아 실현이 굉장히 많이 충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딱 현타가 왔을 때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지? 인간의 욕구가 이렇게 5개로 나눠져 있다면 내가 이 5개를 어느 정도 채워진 것 같은데, 내가 왜 돈을 더 벌어야 되지? 내가 왜 더 유명해져야 되지? 내가 왜 더 성공해야 되지? 물론 돈을 벌면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좋은 것들을 누리고 살 수는 있겠죠. 근데 이게 어느 정도 결핍이 차니까 그런 것들이 되게 의미 없게 느껴지더라고요. 내가 더 좋은 집을 살 이유가 있나? 더 좋은 차를 타야 될 이유가 있나? 더 좋은 물건들을 가져야 될 이유가 있나? 그런 것들을 막 가져보려고 했는데 거기서 찾아오는 이 공허함은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게 의문을 갖고 있을 때 제가 심리학 박사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분이 저한테 메슬로우의 5단계에서 그 윗단계가 하나 더 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기 초월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찾아봤는데, 실제로 메슬로우가 죽기 전에 자기의 이론이 틀렸다, 그 위에 자기 초월이라는 게 있다, 그거를 인정을 하셨대요. 그래서 제가 그 자기 초월에 대해서 찾아봤어요. 그 자기 초월이 뭐냐면은, 그 5단계인 자아 실현은 나에게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나의 성공, 나의 성취, 나의 잠재력, 나의 포커스가 되어 있는 거고, 이거를 다 이루고 나면은 인간은 필연적으로 나 혼자 잘 돼서 뭐하지? 하는 생각이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초월은 그 허무함을 느낄 때 나라는 울타리를 벗어나는 거라고 해요. 그 전까지는 자기 개발하고 열심히 살고 노력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나를 위해서 하는 것들이었죠. 그래서 자기 초월의 첫 번째가 나를 잊는 경험이라고 합니다. 무언가에 너무 몰입해서 내가 누구지?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 거지? 모를 정도로 하나에 몰입하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듣는데 뭔가 부모님이 되는 거가 이런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내가 가정을 이루고 그러면 누군가의 뭐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고 아이를 낳으면은 누군가의 엄마, 아빠, 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나만을 추구하다가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해 또 살게 되는 거죠. 남편으로서, 아빠로서, 뭐 아이를 지키기 위해, 내 가정을 지키기 위해, 그런 거. 나의 욕심, 나의 성취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제가 요즘 이 책을 읽고 있어요. 인생의 의미라는 제목의 책인데 이 책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여기서 7가지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말을 해주는데 첫 번째가 관계였어요. 그 관계에서도 한번 읽어드릴게요. 온전한 인간으로 성장하려면 권리와 의무가 가득 찬 친밀한 관계가 필요하다. 배우자, 자녀, 부모 등 다른 사람과 함께 살 때는 항상 자기 뜻대로 할 수 없다. 양보하고 타협해야 한다. 돌보는 사람은 우선해야 해서 출장을 취소하고 출세의 야망을 줄여야 할 수도 있다. 2가지를 모두 갖는 것은 항상 가능한 일이 아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자기를 버릴 필요가 없는 사람은 용서와 겸손, 감사의 능력이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없다. 잔인하게 들리겠지만 사실이다. 그래서 그래, 가정을 이루는 게 자기 초월의 영역인 것 같다. 그러면서 되게 세상에 수많은 부모님들에 대해서 되게 존경을 하게 됐고, 와, 그거를 넘어서는 그 자기 초월의 영역에 이미 가신 분들이구나. 근데 그러면서 저는 또 한편으로는 근데 나는 아직 결혼도 못했고 자녀도 없고 그럼 나는 자기 초월에 못 들어가는 건가? 그러고 있을 때 제가 또 찾아봤어요. 자기 초월의 2번째가 타인의 실현을 돕는 거래요. 타인의 자아 실현을, 그 꿈을 이룰 수 있게 돕는 거죠. 그래서 왜 막 성공한 사업가분들이 막 재단 같은 거 만들어서 어려운 사람들 도우면서 어려운 학생들 돕고 그들이 공부할 수 있게 학교 짓고 공부해서 꿈을 이룰 수 있게 도와주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또 자기 초월의 영역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생각이 들었죠. 나도 어느 정도 이제 누군가의 꿈을 위해서, 누군가의 꿈을 응원하면서 컨텐츠를 만들고 강연도 다니고 그러고 있는데, 그리고 저는 또 개인적으로도 이제 주변에 제가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은 물신양면으로 그들의 꿈을 이룰 수 있게 도와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사실 그러면서도 상처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저는 좀 더 되게 순수한 마음으로 정말 그들을 위해서 많이 도왔는데 그 도움이 어느 순간 되게 당연시 되기도 하고 어떤 뭐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혹은 때때로는 제가 그냥 이용만 당하기도 하고 그럴 일이 있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조금 상처를 받아서 제가 뭔가 남들을 되게 돕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소극적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조금 하게 됐어요. 근데 어쨌든 이것도 제가 어느 정도 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뭔가 굉장히 또 뚜렷한 답이 나오지는 않은 것 같아가지고 답답하고 있는데, 자기 초월에 또 3번째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목적 없는 순수한 기쁨이라고 합니다. 어떤 목적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그저 그냥 내가 존재하는 것만으로 충만해지는 거. 애기들을 보면은 그냥 막 순수하게 막 별거 없이 그냥 까르르 웃고 그냥 행복하잖아요. 근데 이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하고 있는 고민이 조금 명확해지면서 어느 정도 납득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어느 순간부터 저도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어떤 책임감들이 있으니까, 제가 맡은 일에 대한, 역할에 대한 그런 책임감 때문에 어느 순간부터 그저 그런 목적 없는 순수한 기쁨을 잊고 산 거 아닌가? 그거에 감사할 줄 모르고 충만할 줄 모르고, 그리고 그런 시간이 조금 적었던 거 아닌가? 그런 시간을 내가 단순히 의미 없는 시간이라고 생각했던 거 아닐까? 그래서 제가 할 일이 생각난 거예요. 뭘 해야 되지? 뭘 위해 살아야 되지? 뭘 추구해야 되지? 그게 그냥 내가 그냥 존재하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였더라고요. 굳이 내가 막 의미를 부여하고 목적을 찾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지금의 이 상태, 이 그대로 나를 인정해주고 받아주고 여기서의 기쁨을 느끼려고 연습해야 되더라고요. 물론 저도 때때로 막 여행도 다니고 친구들도 만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이러면서 거기서의 기쁨을 느끼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거를 온전히 느끼지 못했던 것 같아요. 마음속 깊은 곳에 한편으로는 죄책감이 있었고 불안감이 있었고, 내가 어떤 뚜렷한 목적이나 목표나 이런 게 없다는 거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그런 게 자리 잡고 있었거든요. 이제는 그냥 나 그대로 존재하는 거. 그러면서 또 하나가 떠오른 게 있는데, 성경에 이런 말이 있거든요.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러니까 뭔가 다 해결되는 느낌인 거예요. 그동안 이 자기 초월의 영역에서도 사랑이 빠지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를 잊는 거, 타인의 꿈을 위해 도와주는 거, 그리고 목적 없는 순수한 기쁨, 이 모든 게 사랑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에 나의 능력,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믿음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걸로 내가 어느 정도 내가 원하는 것들을 소망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랑이 빠지면 결국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잊고 있던 그 미싱 피스가 사랑이었구나. 그쵸? 나를 잊으려면 사랑이 필요해요.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자녀, 타인의 꿈을 위해 도우려면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제가 그런 마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내가 누군가를 돕고 어떤 일을 할 때 그 사랑이 부족했다는 거를 깨닫게 됐어요. 내가 사랑을 가지고 컨텐츠를 만들었나? 내가 사랑을 가지고 글을 쓰고, 사랑을 가지고 강연을 하고, 내가 사랑을 가지고 사람들을 도왔나?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컨텐츠도 만들기가 너무 싫었어요. 더 이상 재미없고 싫고 했는데, 그래서 책임감으로, 의무감으로, 누군가 날 필요로 하니까 로만 했는데 내 스스로 그게 납득이 안 됐었는데, 이번에 좀 어느 정도 해답을 찾은 것 같아요. 그리고 나를 있는 그대로 그냥 존재하는 연습을 하려면 그 또한 나를 사랑해야 되거든요. 아무리 내가 자기개발하고 열심히 했고 하더라도 채우지 못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거든요. 그 부분을 채우는 거는 결국 사랑이에요.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는 거. 그러네. 내가 찾고 있던 게 이거였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이 시점에 여러분들이 느끼고 있는 현타? 나는 뭘 위해 살아가야 되지? 왜 살지? 뭘 추구하면 살아야 되지? 할 때 내가 어떤 스테이지냐에 따라서 제가 오늘 얘기해드린 여러 가지 것들이 조금은 힌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 나온 게 이키가이가 있었고, 그 다음에 메슬로우의 욕구단계설, 거기서 더 나아가서 자기초월, 그리고 이 안에서 사랑. 이 네 가지 중에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계신 그 고민 혹은 공허함, 무료함, 이런 것들이 조금이나마 힌트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만들고 싶은 콘텐츠는 뭔가 굉장히 자기개발적이고 개인의 성취, 개인의 성공을 위한 그런 콘텐츠보다는 그냥 목적 없는 순수한 기쁨? 나 그대로 존재하는 거? 그리고 누군가의 꿈을 돕는 그런 콘텐츠가 되지 않을까. 물론 제가 더 욕심을 내서 나의 어떤 성취, 나의 더 큰 목표, 더 큰 성공, 이런 거를 추구할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의 저로서는 그걸로는 제가 스스로 설득되지 않더라고요. 나중에 시간이 변하면은 모르겠지만 내 상황이 변할 수도 있고 환경이 변하면 그런 걸 또 다시 추구하고 달려나가는 시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의 저한테는 그런 것들이 크게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의 상황, 저의 요즘 생각들, 요즘 하는 고민들, 이런 것들을 나누고 싶었고, 여기서 제가 찾은 또 저만의 그런 힌트들, 그런 거를 공유하고 싶었어요.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And all the things I didn't say, there's wrecking balls inside my brain. Standing tall